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VON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MS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IMS라고 하는데요. IMS는 IP, 멀티미디어 코어 네트워크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뭐 MME, 뭐 S 게이트웨이, P 게이트웨이 이 뒷단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뒷단에서 음성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서브 시스템인데요. 얘는 근데 음성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IMS를 통해서 우리가 SMS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이나 SMS나 이런 것들을 이제 IMS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5G 아키텍처에서는 일단 우리 액세스 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그널링은 당연히 AMF에서 처리를 할 텐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UPF를 통해서 N6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CSCF로 플럭시 CSCF를 통해서 처리를 일단 하고 SCSCF에서 이제 호에 대한 메시지 처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타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XS의 타스가 아니라 타스 장비가 있어서 이 타스에서는 콜 포워딩이라던가 콜 웨이트 뭐 이런 기능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IMS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다 IMS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B파티 쪽으로 해서 B파티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거든요. A파티, B파티. 음성할 때는 보통 그렇게 쓰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A파티, B파티는 타사란 얘기, 상대방이란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전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S란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액세스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거의 볼 일은 없죠, 사실. 네. 근데 중요한 파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5G가 되든 LTE가 되든 하나에서 같이 처리를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비들은 CSCF, 타스가 주로 된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NSA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NSA 옵션 3X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NSA 망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우리가 5G를 쓰지만 NSA 망은 기본적으로 LTE 망이잖아요. 코어는 EPC 코어를 사용해요. 5GC 코어가 아니라 EPC 코어를 사용하는 LTE 망이에요. LTE 망에서 5G만 더 거기다가 DC 듀얼 커넥티비티로 얹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더 거기다가 우리 아이템을 추가해가지고 좀 더 비싼 아이템을 추가해서 속도만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망은 다 마스터는 이노드비가 기본이에요. 이노드비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TE가 호가 안 되면 5G는 아예 호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음성 서비스를 할 때는 당연히 LTE 기반에서 5G 데이터만 더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MS는 IMS 시그널링, SIP라던가 뭐 이런 메시지, 프로토콜 시그널링을 하기 위해서 QCI 5번으로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음성에 대한 음성 데이터, 우리가 그걸 RTP라고 하거든요. RTP 메시지, RTP 패킷을 처리를 하는 거는 IMS 보이스는 QCI 1번이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음성할 때 그냥 QCI 1번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맞는데요. 그거는 음성에 대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음성에 대한 패킷을 전달하는 게 QCI 1번으로 전송을 하는 거고요. 이 호 처리를 하기 위한 시그널링은 QCI 5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폴트 베어러가 QCI 5번이 IMS 시그널링으로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QCI 9번이 데이터 베어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데디케이티드 베어러로 해서 QCI 1번이 음성 할 때만 더 추가로 열리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한국 단말들은 안 그래요. 한국 단말들은 거의 대부분이 요게 다 지원이 돼요. 근데 어떤 특정 단말들은 QCI 5번이 지원이 안 되는 단말들도 많아요. 싸구리 단말들은. 그래서 그런 단말들을 위해서 음성 서비스를 위해서는 뭐
CS 폴백을 하다던가 아니면 따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QCI 9번으로 처리하다던가 이런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RCS 서비스라고 하는데 RCS 서비스 뭐 SMS 보내거나 그다음에 뭐 우리가 예전에 RCS 서비스도 런칭을 했었죠. 3사 함께 만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QCI 5번을 통해서 데이터도 전송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IMS 메시지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네, 데이터도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QCI 1번이 열리지 않으면 RTP 패키지나 RTCP 패킷도 QCI 5번으로 전송은 가능해요. 그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MS를 SA가 되면 조금 바뀌게 되죠. SA는 주인이 누구다? 주인이 5G예요. 그러니까 5G로 기본적인 호처리와 기본적인 시그널링과 모든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LTE 없이. 그래서 SA가 되면 5G에서 음성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EPS 폴백을 통해서 LTE로 처리를 하는 거죠. LTE로 처리를 하는데 그때 방식이 리다이렉션과 핸드오브로 처리가 됩니다. 리다이렉션은 뭐냐면 리다이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끊고 가는 거예요. 5G를 RRC 릴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LTE에서 다시 그 서비스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시 호를 접속시키는 방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호가 끊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유튜브를 보거나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일단 이게 한번 끊기는 거예요. 끊기고 LTE에서 재접속을 해서 세션을 새로 맺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LTE로 아예 망을 천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IP도 새로 받아야 되는 거고 단말에 대한 IP나 이런 것도 새로 받아야 되는 거고 새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EPS 폴백의 키는 그거예요. 음성 처리를 할 때 얼마나 빨리 LTE로 넘어가냐. 5G 망에서 LTE 망으로 얼마나 빨리 넘어가서 사용자가 느끼기에 이게 느리네, 잘 안 되네 이런 걸 느끼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EPS 폴백 타이밍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VoNR인데요. 여기 NR 자체에서 그냥 5G에서 그 음성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VoLT랑 뭐 별반 차이는 없고요. 하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하고 이제 근데 VoNR에서 음성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방식을 보시면 일단 그 IMS 베어러에 대해서 우리가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IMS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일단 듀얼 레지가 가능한 방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IMS에 대해서 5G와 LTE를 양쪽 다 레지를 하는 거예요. 양쪽 다 등록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양쪽 다 등록을 해주고 있다가 음성이 와 그러면 바로 이렇게 LTE망에서 LTE망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LTE와 5G가 연동이 항상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양쪽을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이래서 조금 쉽진 않은데 일단 교육적으로는 다 가능은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싱글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일단은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SA 단말이 5G를 이렇게 호처리를 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IMS 등록은 그 5G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QCI 5번이 열리니까 그 QCI 5번으로 연동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그 EPS 폴백을 할 때 여기서 리젝 처리를 하고 넘어가서 이쪽에서 음성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VoNR이 되면 얘를 그냥 IMS를 이쪽에서 처리하고 바로 데이터도 이쪽으로 IMS 그 데이터도 이쪽으로 바로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VoNR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요 내용들을 IMS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EPS 폴백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볼게요. 일단 SA예요. NSA는 그냥 어차피 볼테로 사용하는 거예요. LTE 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SA에서는 일단 5G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G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얘는
그 5GS, 5G 시스템 쪽으로 레지스트레이션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VONL에 대한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션도 IMS PDO 세션도 열어놔요. 그래서 그 5G 망에서도 5G 망에서 처리가 아니라 LTE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요. 일단 시그널링에 대한 SMS도 주고받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IMS에 대해서는 일단 5G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이 들어온다 그러면 음성 서비스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는 IMS를 리젝 처리를 해요. 얘가 호 받아줘, 전화 왔어 라고, 아니면 전화를 걸겠어 라고 했을 때 QCI 그 1번에 대해서 1번을 생성하는 걸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요청에 대해서 리젝 처리를 해요. 야, 나는 5G에서 음성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한테 리젝을 할 거야 라고 알려주게 돼요. 그 이후에 핸드옵을 통해서 LTE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EPS 폴백을 통해서 그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넘어가든지, 일단은 LTE 망으로 천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 망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5G 망이었고 여기는 LTE 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TE 망으로 완전히 넘어간 이후에 LTE에서 다시 그 IMS 셋업을 한 이후에 음성을 이렇게 여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계에 넘어갈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잘 넘어가냐가 이제 핵심이 되게 되는 거죠. CS 폴백도 처음엔 그래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신호 처리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IMS는 레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당연히 그 PCSCF와 뭐 IP 받고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이 미리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5G에서 진행이 된 이후에 IMS 레지가 된 이후에 인바이트, 우리가 그 SIP 메시지에서 인바이트가 오게 되면 이제 음성호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바이트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제 QCI1에 대해서 처리가 됩니다. 근데 QCI1 베어러를 우린 열 수가 없으니까 얘를 핸드옵이나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LTE망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LTE망에서는 기존에 했던 음성을 했던 것처럼 5G 5번 셋업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타워를 당연히 해야겠죠. 타워를 해서 위치 등록을 한번 위치 등록 처리를 하게 된 다음에 QCR 1번 베어러를 열고 음성 서비스를 LTE망에서 해주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볼게요. 네, 여긴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에서 한 내용 똑같은 얘기인 거고, 여기 보시면 리젝 처리를 한다. 그리고 핸드오브로 넘긴다. 뭐 그 정도. 그 앞에서 호 처리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핸드오브의 케이스는 좀 더 똑같은 케이스인데, 거기서 이제 핸드오브 리퀘스트가 되면, 거기서 그냥 그 4G로 핸드옵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그 AMF와 MME와는 그 N26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매끄럽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N26 인터페이스가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듀얼 레지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음성 서비스가 좀 어려워지게 돼요. 그런데 뭐 당연히 우리는 N26이 인터페이스가 열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AMF와 MMA가 따로 이렇게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 되면 얘가 하나의 장비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것도 필요 없이 하나에서 그냥 한 장비 안에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코어는 앞으로 진화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VONR인데요. VONR은 볼테를 가지고서 그 음성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NR을 가지고 음성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5G 망이에요. 이미 5G 망이기 때문에 얘는 5G 망을 통해서 IMS 코어와 연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5G는 NSA가 아니죠. 그 EPS 폴백을 하던 VONR을 하던 일단 IMS 레지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SIP 레지까지 된 이후에 볼테 셋업이 이루어져서 5G니까요. QCI가 아니고 5QI가 되거든요. 요거는 QCI라는 거 퀄리티 인디케이터에 대한 부분은 LTE에서 썼던 용어고요. 5QI라는 거는 5G에서 쓰는 용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5G가 되면 이렇게 5QI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5QI 1번이
연동이 열리게 돼서 이제 음성 서비스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동일하죠, 그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면 얘 같은 경우도 뭐 레지는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MS 연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냥 인바이트 내려오면 QCI1 열어서 오게 되고, 205K까지 내려오면 이제 음성 서비스가 다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모든 연동이 됐다. 그래서 205K가 내려온 이후에 이제 VONR로 음성 처리를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성은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호출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많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 내용은 되게 라이트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액세스에서는 이렇게 해서 VONR이 되면 VONR로 음성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IMS 서비스에 대해서 진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코덱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AMR, 뭐 EVS, 코덱이 어떤 음성 코덱을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베어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 IMS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 S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하는 과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액세스 분들이 이 내용을 어디서 듣기는 쉽지가 않아서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